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와, 오늘 장 별로 안 좋았네요. 어제 현충일로 휴장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 증시랑 약간 다른 흐름이 좀 나와서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했고 또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증시에서는 소폭이나마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에서 보면 약간 하락은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 증시는 오히려 어제 상승했고 오늘도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대만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거든요. 홍콩 항생지수도 그렇고요. 급등세를 보였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재성으로 나와서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을 보이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법 정도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아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1.66% 하락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가 또 오늘 아침에 상승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긴축 속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과연 영향을 줄까? 이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그 이외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보면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계속 화두가 되죠.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 선물이요. 장중에는 1조가 훌쩍 넘어갔다가 뭐 1조 정도 9,765억 선물 매도가 나왔고 포지션도 하락으로 잡혀 있고요. 다만 주식을 보면은요. 거래소 2천억, 코스닥 1천억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상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파생 쪽에서의 움직임이 선물 옵션 쪽에서 나왔구나. 여기서 이제 하나 시나리오를 쓰자면은요. 혹시나 내일이나 모레 북한에서 핵실험하면 변동수 한번 주지 않겠어? 개인들이 매도 나오면은 그때 오늘 매도했던 거 선물 환매수 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어. 이런 예상치가 좀 나오면서 오늘 억지로 내리 누른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수급 동향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여기에서 보면은요, 과연 이 주변 문제,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1.66% 코스피, 뭐 3배, 주변 증시에 비해서 3배나 떨어진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 2% 가까운 4배, 주변 증시에 비해서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주변 증시는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올 밤 뭐 이렇게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이 변동 요인 때문에 선물 옵션 변동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일 반등이 뭐 상승 출발도 가능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 박스권 하단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죠. 예, 하이닉스 박스권 무너지고 올라서는 데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박스권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 거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26%, 삼성 SDI가 하락폭이 꽤 큰데요. 5.8%, 꽤 급락이죠. 2차전지 쪽도 소부장 종목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LNF 4%, 에코프로비엠 3% 등 거래소의 대표 전방 업체들이 하락을 하면서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 전체를 지금 누른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자리는 찾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북핵 문제,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업체들이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특별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왜 보면은요, 한국항공우주 폴란드에서 2조 원 규모의 FA-50 구매 타진 소식. 폴란드에서 소형 전투기죠. 소형 전투기 구입 가능성.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의 레포트도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69,000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20%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더블로 겹쳐지면서 상승했고, 앞서 말씀드린 북핵 관련 이슈가 남아있지 않겠어라는 기대치가 남아있으면서 신고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항공, 우주, 이 부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LIG 넥스원, 고점 앞에 전고점 부담은 있지만 2.88%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고점 매물을 한 번 더 소화하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딱 갖다 대놓고 끝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방산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혹시나 북핵 문제가 만약에 터진다면 그때 한번 매도 기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첨언을 한번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종목별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 2년 면제,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 사업 지원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태양광 쪽이라 풍력 이쪽에 뉴스 플로우는 계속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에너지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OCI 1.89% 상승, 그리고 한화솔루션 오늘도 상승했어요. 엄청난 강세죠. 한화솔루션. 이들 종목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CS윈드 상승폭은 뭐 별로 없지만은 풍력의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오늘 가장 센 종목은 유니슨이었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 종목인데 유니슨이 6% 상승하면서 전 고점대에 바싹 닫아서는 흐름. 이들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까지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여전히 지금 현 시세에서는요, 세계적인 이슈화가 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러한 대체 에너지 관련주, 청정 에너지 관련주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조선주단에서 몇 종목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3%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스가 나왔죠. 5천억 이상의 LNGC 운반선, 두주, 수주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LNGC 운반선 2척 수주를 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상승의 원동력은 아닌 것 같아요. 카타르에서 LNG 선에 대한 발주를 했었는데 이때 기관에서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었죠. 카타르 쪽에서 지금 그 가격 후려치기를 좀 진행하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또 뒤엎는 뉴스가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수주 제대로 될 거고, 수주가 제대로 6척, 그리고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 수주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으러 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두 종목이 조선주에서는 오늘 상승 마무리 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유주,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정유 관련주에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했는데요. 기관의 레포트도 나왔어요. 2분기 서프라이즈 기대, 정유 초강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정제 마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마진이 아직도 좋아요.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정유 관련 시가총액만 해도 2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인데요. 그럼 2차 전지 관련 펀더멘털은 어디 갔어? 3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오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S-오일이 지난주 고점 두들기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또 뻗어 올립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제 마진 강세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쪽에서는요.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지금 둘로 갈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흐름 안에서 정제 마진도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다. 정제 마진 쪽을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GS가 가장 좀 약한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역시 정유주 관련해 가지고 GS까지 정유주, GS,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앞으로 종목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주 초부터 하락세가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것은 이번 주 만기일 영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부분은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자리는 갖다 놓거든요. 주변 증시 별 영향 주지 않았다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발빠른 취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